우리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우울증, 그리고 최근에는 공황장애 발생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메디컬인에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똑똑하게 극복하는 방법,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이렇게 존경하는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더 영광이죠. 아, 그렇군요. 자, 원장님 그 오늘의 주제 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환절기라 많이 감기들 앓으시죠? 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감기가 있습니다. 아, 마음의 감기라고 하면 혹시 우울증을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우울증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공황장애 같은 네. 그런 질병들이 많이 일반인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저 역시도 정말 벌써부터 궁금한 내용들인데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울증이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기분 장애라고 분류하는데 기분의 문제에 이제 신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의욕이 떨어지거나 무기력하고 아무런 무의미한 모든 재미가 떨어지는 그런 증세들을 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체적으로도 생리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서 잠을 못 잔다든지 뭐 입맛이 없다든지 하는 모든 게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증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경증적인 우울이 있고, 또한 이제 유전이나 어떤 소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정신병적인 우울이 있고, 이 조와 우울의 상태가 같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조울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좀 처리를 하고 좀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대의학적으로는 뇌 문제라든지 심리학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뭐 유전적인 소인, 뭐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한의학에서는 주로 기의 문제로 이것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기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네. 기의 흐름이 장애가 오면서 여러 가지 기의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몸에 다양한 증세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그것을 조절하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 우울증 환자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 최근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은 최근에 2배에서 3배 가까이 통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 우울증 환자 비율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관리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잘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감추고 숨기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을 키우게 되고, 병이 커지다 보면은 우울증 환자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우울증 환자들의 10에서 15% 정도가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질병을 키우지 않고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환자들이 70%를 차지한다고 했듯이, 여성에서 나타난 특이한 우울증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후우울증하고 갱년기 우울증입니다. 산후우울증은 주로 이제 출산 후 산모한테 나타나는 우울증을 말하는데,
출산 후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가벼운 우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가벼운 경우는 1주에서 2주 안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울감이 점차 심해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뭐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이나 또한 그 실패감, 무력감, 이런 화남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우울감이 계속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린 아기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네. 이 아기가 엄마하고의 그 관계를 그 초기에 잘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아기가 성인이 돼서 정신과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갱년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주로 40대 중후반부터 나타나는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갱년기도 나타나게 되고 또한 그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변화들이 많이 있고 또한 환경적으로 자식들이 이제 같이 살다가 자녀들이 이제 멀리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생기는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런 그걸 알면서 허탈감이나 허전함, 무기력감들이 오면서 생기는 우울증인데 이 갱년기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그 특이한 증세는 우울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안 초조감이 심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 쉽게 화를 내고 또한 얼굴에 열이 많이 이렇게 달아오른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런 증세들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갱년기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남자들도 이 40이 넘으면 좀 갱년기가 온다 그러는데 그게 좀 맞나요? 맞습니다. 그 남자라고 해서 해가 있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책임,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 자극으로 말미암아서 남자들의 그 호르몬도 이제 처음에는 남성 호르몬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갱년기가 찾아들면서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남녀 역할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몸에 적응이 안 되면서 생기는 우울증이 있는데 남자들도 똑같이 불안 초조라든지 우울감, 무기력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오면서 우울 환자들이 증가하는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는 그 노인 우울증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이제 늘어남과 동시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나 나라의 어떤 노인에 대한 어떤 그 노후 부장 이런 네. 것들이 적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노인의 건강에 관계된 네. 문제, 또한 노인끼리 지내면서 생기는 고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인의 그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더 문제는 앞으로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이런 또 노인 우울증 환자가 상당히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더 증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뭐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우울증은 이제 몸과 마음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증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하고 네. 몸의 증세를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우리 몸과 마음의 그 기의 흐름에 이제 변화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주고 네. 기가 또 이렇게 화를 나면 우리 기가 올라오잖아요. 상기가 그렇죠.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의 흐름을 이렇게 좀 내려주거나 또한 그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기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가 소모된 기가 빠져 있는 그 기를 보충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그 치료에 초점을 두고 침이나 약물을 사용을 해서 조절을 하는데 대증 치료가 아니라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그 몸의 상태의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 있는 부분을 균형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패배감이라든지 위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 그걸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그런 기능, 그 마음의 어떤 힘을 북돋아주는 심리 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우울증도 뭔가 자가 진단 테스트를 좀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예, 요즘 우리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자가진단 테스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우울증의 이제 그 주 증세인 이제 무기력감이라든지 허무한 느낌, 의욕이 없는 느낌, 뭐 또한 신체적으로 이제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이런 다양한 증세를 가지고 그 중에서 심리적인 증세와 신체적인 증세가 몇 가지 이상 이제 차지하면은 우울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본인이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뭔가 알아요. 스스로도 이렇게 네. 우울증 자가 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아, 내가 지금 몸과 마음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목을 자가 진단을 안 해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혼자 감추고 그걸 속으로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우울증의 증세가 더 심해지니까 이런 문제들은 자꾸 본인의 어떤 불편함이 나타나면은 이것을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한테 상의를 하고 필요하면은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는 이런 그 태도가 좀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혼자만 가다놓을 게 아니라 좀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먹는 거잖아요. 음식 좀 네.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음식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없지만은 우리 이제 그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식욕부진, 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이것도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잘 이기게 하는 식품 종류인 그 비타민 C라든지 그다음 비타민 E 또는 그 오메가 3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그 생선 종류라든지 기타 뭐 다른 다양한 음식들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자기 체질과 맞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먹었을 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게 좀 좋은 그렇죠. 음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군요. 자, 주변에 그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어떤 도움을 좀 저희들이 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 생기면 혼자 그것을 안에 담아두고 고민을 하고 자꾸 병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얘부터 병을 알려야 된다. 뭐 자랑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가 나눠져야 돼요. 안으로 자꾸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그런 그렇죠. 병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걸 내놓는 순간 그때부터 치료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서로 자기의 불편한 증세를 나누고 필요하면은 이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좋은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팁, 중요한 거 하나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렇죠. 사는 게 고민 걱정 없이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삶 자체가 스트레스의 덩어리인데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방법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실천 안 해서 그렇죠. 그렇지. 뭐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또한 자기 취미 또한 뭐 자기 자신에 맞는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즐기고 이렇게 좀 내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며 그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도 매주 조기 축구를 통해서 이 건강도 관리하시고 예, 스트레스도 이렇게 또 관리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잘 예, 하고 열심히 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장님 덕분에 이제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야무진 정보를 제대로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울증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 그 공황장애에 대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연예인들이 이제 공황장애를 알았다, 또 앓고 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 공황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공황장애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부터는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공황장애는 무엇입니까? 공황장애는 그 불안장애 일종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낯선 상황 또 시험을 보려고 할 때 불안하고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정도의 최고로 올라와 있는 상태를 공황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황장애의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는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호흡이 멈출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금방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극도의 불안감이 올라오는 그러면서 어지러움이라든지 뭐 어떤 그 안절부절못해서 극도로 이 증세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한 10분 정도 네. 최대의 그 상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을 방문해서 각종 검사를 하게 되고 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공황에 대한 경험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또 다음에 내가 이런 증세를 또 앓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그 전전긍긍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 공황장애의 증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개념인가요? 고소공포증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포, 불안 이런 그 감정적인 그 문제를 얘기할 때 공포라는 것은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나를 자극하는. 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불안한 그 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게 이제 고소공포고 폐쇄공포라는 것은 좁은 그 공간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공포감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어떤 동물이나 벌레의 어떤 대상이 있어요. 공포라는 것은. 그러나 이 불안이라는 것은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막연한 내 마음속에서 상상으로 일어나는 공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신체적으로나 그 몸 상태가 금방 죽을 그 생명을 잃을 정도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머릿속에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 장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대상이 있는 거, 막연한 어떤 그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의 원인들은 현대학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뇌과학적인 문제, 심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뭐 또한 유전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7가지 감정, 희노, 우사, 비, 경, 공이라는 7가지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의 이제 그 신체적인 상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그 공의 감정이나 또한 그 놀라는 감정을 느끼는 경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심하게 이제 자극을 받을 때, 즉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분리불안을 겪는다든지 또한 뭐 어두운 곳에 갑자기 들어가서 뭐 심하게 놀란다든지 어린 시절에 그 놀라고 그 공포감을 심하게 느꼈던 그 죽음과 관련된 공포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은 우리의 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 뇌 속의 깊은 곳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오장육부가 편안하게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안 되지 않는데 네. 이것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우리 몸의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은 이런 불안과 힘든 것들이 담아뒀던 것들이 네.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오게 되는 순간이 생기죠. 그때 강렬한 이제 그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면서 이 공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황이 계속 이제 불안, 죽음과 관련된 그 공포가 반복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의 그 발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쓰러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미리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응급실을 가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혼절을 해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 신체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네. 네, 모든 게 그냥 딱 끊어지는 그 이 전기가 나가듯이 몸의 어떤 기능들이 딱 단절되는 그런 느낌, 좀 심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그 공황장애 환자들에게도 이 어떤 완치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그 완치도 가능한죠. 물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황장애도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그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을 하다가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보면은 만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기의 흐름이 이제 많이 망가져 있고 약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방 치료의 장점이라는 부분은 그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 넣어줌으로 해서 네. 스스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그런 힘을 불어넣는 그런 치료를 해 주는 거거든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3개월에서 길게 뭐 9개월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완치에 가깝고 그 전에 드시던 약도 끊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공황장애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전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공황장애도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병입니다.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하루라도 빠른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네.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어요. 네. 이것을 항상 내 문제는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무엇보다도 건강,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만은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과 친해지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상용 원장님과 함께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디컬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